조영수가 길려원을 두고 가장 놀란 지점은 고음이 아니었다. 무대에서 길려원은 악보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악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감정의 방향을 먼저 잡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 소절이 시작되기 전 숨을 어디서 들이쉬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가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감정의 온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악보보다 빠르다는 평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길려원의 음악적 반응 속도가 보통 참가자와 다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장면이 더 강하게 들리는 이유는 평가한 사람이 조영수이기 때문이다. 조영수는 트로트 오디션 무대에서 단순히 목소리의 크기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음정, 박자, 호흡, 가사, 전달, 감정선, 그리고 노래가 끝난 뒤 남는 여운까지 동시에 본다. 그런 사람이 길려원의 무대를 보고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 처리와 빠른 이해력이었다. 노래를 배워서 흉내 내는 수준이 아니라 노래 안에 숨어 있는 흐름을 먼저 읽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다. 길려원이 처음부터 눈에 띈 이유는 분명했다. TV 조선 미스트롯 사무대에서 길려원은 단순히 예쁜 음색을 가진 참가자로만 소비되지 않았다. 2025년 12월 18일 방송된 미스트롯 사천 무대에서 꽃바람을 부르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2026년 2월 26일 방송된 11화에서는 내가 바보야 무대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2026년 5월 2일 전라북도 임실 오수의견관 광지 일원에서 열린 임실 앤 페스타 무대에서도 물레야와 눈물의 브루스를 부르며 경연 이후에도 무대 감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것은 길려원이 무대마다 같은 방식으로 노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꽃바람에서는 밝은 에너지와 탄력 있는 리듬을 앞세웠고, 내가 바보야에서는 말하듯이 밀고 당기는 감정선이 더 중요했다. 물레야와 눈물의 브루스에서는 현장 관객 앞에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트로트 특유의 여백을 살려야 했다. 곡마다 요구하는 색깔이 달랐는데도 길려원은 노래를 하나의 방식으로만 밀어붙이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이 조영수가 말한 천재의 비밀과 맞닿아 있다. 악보를 빠르게 읽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악보가 요구하는 감정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사람은 훨씬 적다. 악보에는 음의 높이와 길이가 적혀 있지만 어떤 단어를 살려야 하는지, 어느 순간 관객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디서 한 박자를 참아야 하는지는 숫자처럼 적혀 있지 않다. 길려원이 특별하게 보인 이유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빠르게 잡아냈기 때문이다. 음이 올라갈 때 무작정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의미가 올라갈 때 목소리를 밀어 올렸다. 박자가 빨라질 때 급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급해지는 순간에만 속도를 더했다. 보통 어린 참가자가 무대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는 긴장 때문에 첫 음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둘째는 고음에서 힘을 과하게 쓰는 것이다. 셋째는 가사를 외우는데 집중하다가 표정과 감정이 굳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길려원은 이런 약점을 전부 완벽하게 없앴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무대 위에서 그 약점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힘을 보여주었다. 첫 소절에서 관객을 붙잡고 중반부에서 곡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며 마지막에서는 과한 장식보다 노래의 여운을 남기려 했다. 길려원의 빠른 반응은 단순한 재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음악적 직감이 있어도 반복 연습이 없으면 무대에서는 무너진다. 특히 트로트는 한 글자 안에서도 꺾임, 끌림, 떨림, 눌림이 달라진다.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밝게 부르면 설렘이 되고 낮게 누르면 후회가 되며 끄트을 떨면 눈물이 된다. 길려원은 이런 차이를 어린 나이에도 민감하게 느끼는 쪽에 가까웠다. 그래서 노래를 들을 때는 단순히 잘한다는 느낌보다 이미 다음 장면을 알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조영수가 길려원을 주목한 또 다른 이유는 노래를 받아들이는 속도다. 심사위원이나 작곡가가 참가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당장의 점수만이 아니다. 같은 지적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빨리 고치는지, 다른 곡을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 무대가 커졌을 때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길려원은 이 부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무대가 바뀌고 곡이 바뀌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학습 능력의 결과로 보였다. 이것이 바로 천재라는 말에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인 지점이다. 천재라는 단어는 쉽게 붙일 수 있지만 진짜 무대에서는 쉽게 증명되지 않는다. 한 번 잘한 사람은 많다. 한 곡에서 감동을 준 사람도 많다. 하지만 곡이 바뀌고 편곡이 바뀌고 관객의 분위기가 바뀌어도 자기만의 감정선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길려원이 주목받은 이유는 첫 무대의 반짝임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빠른 이해력과 안정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길려원의 강점은 노래를 크게 부르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작게 시작할 때 더 위험한 힘이 나온다. 큰 소리는 누구나 긴장을 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소리로 관객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길려원은 첫 소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관객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방식을 택할 때가 있다. 이때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이런 시작이 가능한 가수는 곡을 겉으로 외운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내가 바보야 무대에서 중요한 포인트도 여기에 있다. 이 곡은 단순히 슬프게 부른다고 완성되는 노래가 아니다. 바보라는 단어 안에는 후회, 체념, 원망, 그리고 아직 남은 미련이 함께 들어있다. 길려원이 이 곡을 부를 때 단어 하나를 크게 꾸미기보다 문장의 흐름을 먼저 살리려 했다면 그것은 노래를 연기처럼 이해했다는 뜻이다. 트로트 무대에서 감정은 과하면 촌스러워지고 부족하면 밋밋해진다. 그 사이의 선을 잡는 능력이 바로 길려원의 무대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점이다. 꽃바람에서는 또 다른 면이 보였다. 이 곡은 밝고 산뜻하게 들리지만 리듬을 정확히 타지 못하면 가볍게 흘러가 버린다. 길려원은 이 무대에서 노래의 생기를 살려야 했고, 동시에 너무 들뜨지 않게 중심을 잡아야 했다. 어린 참가자에게 밝은 곡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밝음만 보여주면 금방 단조로워지고 과하게 꾸미면 노래가 산만해지기 때문이다. 길려원은 이 지점에서 자신의 음색과 리듬감을 이용해 무대를 끝까지 끌고 갔다. 2026년 4월 18일 독일 연두향 축제 무대와 2026년 5월 1일 임실 앤 페스타 무대가 의미 있는 이유도 있다. 방송 경연 무대와 지역 축제 무대는 완전히 다르다. 방송에서는 카메라, 조명, 편집, 심사위원의 반응이 무대의 긴장감을 만든다. 반면 축제 현장에서는 관객의 표정, 현장의 소음, 야외 공간의 울림, 즉흥적인 호응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길려원이 이런 현장에서도 노래를 이어갔다는 사실은 경연장에서만 반짝이는 참가자가 아니라 실제 관객 앞에서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길려원의 무대를 보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흐름이 있다. 노래를 시작할 때는 어린 참가자라는 이미지가 먼저 보이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그 이미지는 점점 뒤로 밀린다. 대신 가사와 감정이 앞으로 나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어린 참가자는 종종 나이 자체가 화제가 된다. 하지만 좋은 가수로 남으려면 나이가 아니라 노래가 기억되어야 한다. 길려원은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다. 귀엽다, 대견하다, 잘한다는 반응을 넘어 이 아이가 곡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말하게 만드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조영수의 평가가 강하게 들리는 이유는 여기서 다시 드러난다. 작곡가는 노래를 들을 때 완성된 무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앞으로 어떤 곡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할지 상상한다. 길려원에게서 보이는 빠른 이해력은 앞으로의 가능성과 연결된다. 지금은 경연곡과 기존 트로트 곡을 중심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훗날 새로운 곡을 받았을 때 자기 색깔로 얼마나 빨리 소화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조영수가 길려원에게서 본 것은 지금의 점수보다 다음 무대의 속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천재라는 말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어린 가수에게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기대는 순식간에 커진다. 오늘 잘하면 내일은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따라온다. 한 번의 실수도 더 크게 보이고 평범한 무대조차 실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길려원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한 신격화가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이다.
악보보다 빠르다는 평가는 재능을 설명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 재능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호흡, 체력, 발성, 감정 조절, 무대 경험이 계속 쌓여야 한다. 길려원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주변의 칭찬과 평가가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칭찬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어떤 노래를 선택할지, 어떤 감정을 남길지, 어디까지 꾸미고 어디서 멈출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길려원은 이미 빠르게 배우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빠르게 배우는 것을 넘어 깊게 남기는 것이다. 노래가 끝난 뒤 관객이 길려원의 이름이 아니라 그 목소리의 감정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계로 가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길려원의 강점이 트로트 안에서만 갇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로트는 감정의 곡선이 분명하고 한 소절 안에서 말맛과 리듬을 동시에 살려야 한다. 이런 훈련을 어린 나이에 익히면 발라드, 세미트로트, 국악 색채가 섞인 곡, 심지어 팝적인 편곡에서도 강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장르가 아니라 해석 속도다. 길려원이 어떤 곡을 만나도 곡의 핵심 감정을 빨리 잡아내는 능력을 유지한다면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 화제에서 실제 가수의 서사로 확장될 수 있다. 길려원에게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이 붙은 진짜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그녀는 노래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노래가 다음에 무엇을 요구할지 먼저 느끼고 그 감정이 도착할 자리에 미리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관객은 길려원의 무대를 볼 때 단순히 음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기보다 왜 이 어린 가수가 이토록 빨리 노래의 마음을 잡아내는지 궁금해하게 된다. 그 궁금증이 바로 스타성을 만든다. 지금 길려원을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다. 이 빠른 감각이 일시적인 반짝임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한 음악성으로 바뀔 것인가? 첫 무대의 주목 11화의 재확인 4월과 5월 지역 무대에서의 현장 경험까지 이어진 흐름을 보면 길려원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조영수가 발견한 천재의 비밀은 특별한 한음이 아니라 노래를 받아들이는 속도와 감정을 붙잡는 직감이었다. 그리고 그 직감이 계속 훈련과 만나면 길려원은 단순히 악보보다 빠른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가 기다리는 가수로 남을 수 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길려원의 무대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디션 무대에서는 순위와 점수가 먼저 보이고 방송 회차와 클립 조회수가 화제의 크기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쓰인다. 그러나 길려원의 경우에는 숫자보다 반복해서 확인되는 반응이 중요했다. 첫 무대 이후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다음 무대에서 또 비교 대상이 되며 경연이 끝난 뒤에도 축제 현장 영상이 계속 찾아보는 자료가 되는 흐름 자체가 그녀의 존재감을 말해준다. 한 번의 이슈가 아니라 여러 장면이 이어져야 시청자는 이 참가자를 기억한다. 길려원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은 무대 위에서 자기 감정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린 참가자가 감정을 보여주려고 하면 눈빛, 손짓, 표정이 먼저 커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길려원은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기보다 소리 안에 넣어 전달하려는 순간이 있다. 그래서 노래가 과장되지 않고 관객이 스스로 감정을 따라가게 만든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방식이다. 왜냐하면 무대에서는 강하게 표현할수록 더 잘 보인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가수는 모든 순간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만 크게 만들고 나머지 순간에는 여백을 남긴다. 조영수가 이런 지점을 예민하게 봤다면 그 이유는 분명하다. 작곡가는 노래의 구조를 알고 있다. 어느 소절이 시작점이고 어느 마디가 감정의 중심이며 어느 끄듬에서 관객의 마음이 움직이는지 알고 있다. 길려원이 그 구조를 본능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다. 악보를 먼저 보고 계산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흐르는 순간 몸과 호흡이 먼저 반응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훈련만으로 만들어지는 기술과 타고난 감각이 만날 때 나타나는 장면이다.
다만 길려원의 재능을 말할 때 반드시 현실적인 기준도 함께 봐야 한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극찬보다 내일의 균형이다. 무리한 고음 경쟁에 끌려가면 목소리의 색이 흐려질 수 있고 지나친 감정 표현에 익숙해지면 곡마다 같은 표정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길려원에게 필요한 길은 더 큰 소리를 내는 길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고 더 깊게 듣는 길이다. 트로트는 결국 이야기를 부르는 장르다. 한 사람의 삶 후회 사랑 이별 기다림을 짧은 몇 분 안에 전달해야 한다. 길려원이 앞으로 어떤 곡을 만나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빠른 리듬의 곡만 계속 부르면 생기 있는 이미지가 강해지지만 깊은 감정의 폭을 보여주기 어렵다. 반대로 느린 곡만 반복하면 안정감은 생기지만 무대의 에너지가 좁아질 수 있다. 꽃바람처럼 밝은 곡, 내가 바보야처럼 감정이 눌린 곡, 물레야처럼 전통적인 맛이 있는 곡, 눈물의 브루스처럼 현장 호흡이 필요한 곡을 계속 오가야 길려원의 장점이 더 선명해진다. 다양한 곡을 지나야 빠른 이해력이 진짜 실력인지 확인된다. 결국 길려원의 이야기는 한 명의 어린 참가자가 칭찬을 받았다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다. 이것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가 어떤 재능에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시청자는 더 이상 고음만으로 놀라지 않는다. 화려한 기교만으로도 오래 붙잡히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제 노래 안에서 진짜로 생각하고 느끼는 참가자를 찾는다. 길려원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래가 시작되면은 어린 참가자라는 정보보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을 알고 부르는지가 먼저 들리기 때문이다.